자, 그러면 두 번째 공통 주제 토론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외교 안보가 두 번째 공통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가치에서나 실용에서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세력과 정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역사적인 책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네 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구체적인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트럼프 2기 시대 그리고 북핵 문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네 분의 비전, 정책을 듣겠습니다. 역시 2분씩이고요. 이번에는 순서대로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부터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안 후보님. 네, 트럼프 2기 정부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가는 워튼스쿨 출신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그 아들, 딸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동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학맥이라는 것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만나 뵀을 때 그거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협상들을 잘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가? 저는 빅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냥 각계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삼성, SK 그리고 현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할 그런 여러 가지 최첨단 비행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다음 또 우리가 제공해 줄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또는 조선업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모아서 빅딜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냥 개별 기업으로 해서 그냥 미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큰 규모로 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자. 그게 이제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대선이 제가 당선이 된다면 곧바로 미국으로 달려가서 트럼프와 협상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2기 행정부의 이너서클과 빅딜을 직접 하시겠다. 학교가 어디 학교라고요, 안 후보님? 펜실베니아 대학교입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거기에 있는 경영대학을 워튼스쿨이라고 합니다. 네네. 언제 거기서 수학을 하셨습니까? 2006년에 워튼스쿨을 다녔고 네. 그 다음에 또 1995년에 공대를 다녔는데요. 네네. 거기 동문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 예. 일론 머스크 동문이신 안철수 후보님의 2분 정견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님입니다. 예, 저는 북핵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이 사실상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 버스가 지나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순환 배치를 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억지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은 지금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또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을 철저하게 강화하고 또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 체제 아래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여러 가지 위협을 잘 막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할 경우에는 많은 무역 규제, 특히 FTA라든지 WTO 많은 그런 규제 속에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는 되지만 실질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플루토늄 재처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든지 국제적인 협력, 특히 미국과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핵 방어 능력, 핵 대응 능력, 또 핵에 대한 확실한 불안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은 핵 문제에 대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철저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 후보님한테 이제 짧게 추가 질문 드렸으니까 김 후보님한테도 짧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기 때처럼 김정은과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점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핵을 감축한다는 명분으로 또 뭐 노벨상을 같이 공동 수상하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머리 위로 뒷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의 신뢰감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 김문수입니다. 미국에 다 아시는 것처럼 보수 시팩이라든지 공화당의 여러 인사나 트럼프 주변의 핵심 인사들하고 저는 많은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네, 네.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양향자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반도체 패권 없이 외교 안보 불가능합니다. 국방도 불가능합니다. 세미컨덕터 쉴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반도체 방패입니다. 호국 신기, 호국 신산 왜 나왔겠습니까? 외교 안보에는 반도체가 대한민국으로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2022년도에 중국과 대만이 최고조의 어떤 긴장 관계에 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경고를 하죠. 대만이 만약에 침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방이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쓰는 시스템 반도체의 90%가 대만의 TSMC에서 나옵니다. TSMC 없이 미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들어보셨죠? 글로벌 가치 사슬의 그 정점에 어떤 국가가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안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대만이 가장 안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방패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쓰는 메모리 반도체도 60%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듭니다. 지정학, 기정학, 자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대한민국은 결국은 반도체 패권밖에 우리를 지키는 무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첨단 스마트 국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전쟁, 위성과 드론으로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쩔쩔맵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삼성전자와 같은 SK 하이닉스와 같은 TSMC와 같은 그런 호국 신산의 반도체 기업이 있었으면 전쟁이 날까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절절맵니다. 코미디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 패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방패, 바이오 방패, 모빌리티 방패, 로봇 방패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절대로 전쟁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전문가답게 반도체가 이제 우리 안보의 방패다 말씀하셨습니다. AI 시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15초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올해 비즈니스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HBM이 있습니다. HBM이 다행히도 SK 하이닉스가 크게 활약을 하고 있지만 삼성에서 세컨 벤더로라도 HBM의 시장을 양사가 함께 점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호국 신산이 됩니다. 네, HBM은 고대역 폭 메모리, 그러니까 AI 시대의 가장 이제 그 총아인 그 반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로 유종목 후보께 듣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관세 부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부터 풀어가야 되겠죠. 저는 인천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GM과 같은 큰 수출 기업들이 있어서 최근에도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안정자금 지원이라든가 다각도의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축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절친인 마크 번즈 의장을 만나고 또 상원, 하원 의원들도 만나고 또 헤리티지 재단과 CSIS 재단 이와 같은 미국의 굴제 전략 연구소들을 방문하면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미 관계는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안보와 경제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력으로서 승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9월 15일 날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미 저는 마크 번즈를 통해 갖고 트럼프 대통령께 초청장을 보냈고 또 오는데 노력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제가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대통령, 바로 유정복입니다. 네, 유정복 후보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면 근데 내가 15초만 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도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세계 모든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추가 질문들은 이제 즉석에서 제가 드린 것이고 준비하신 것들이 아닌데 답변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준비된 분들이다라는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